재테크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을 힘 빠지게 한 일이 있었죠. 갑작스럽게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는데 아마 여기에는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고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프랑스계 증권사에서 대량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파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례적이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죠. 어떤 일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라는 일은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사건이 또 워낙에 또 이목을 끈 이유가 한계증권사.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SG가 도대체 뭐야? 소시에테 제너럴이라는 프랑스계 증권사입니다. 프랑스의 증권사에서 이 창구를 통해서 8개 종목이 개장하자마자 30분 이내 8개 종목이 한꺼번에 한가를 맞으니 네. 처음부터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야, 저거는 공매도 세력이 결탁했다. 아하. 또 하나는 야 무슨 얘기야? 저 B2 아니야? B2 강제 청산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횡행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네. 8개 종목이 아니라 6개 종목. 화요일 날은 6개 종목이 한가를 2번 맞는 겁니다. 네. 수요일 날은 4개 종목. 네. 어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은 3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전 종목이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이게 주가 조작 세력이 뒤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 8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특징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보통 이 코스닥은 대부분 개인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코스닥 종목이겠지 했는데 오히려 네. 코스피 종목이 5개고요. 예. 코스닥 종목은 3개 불과합니다. 그 업종을 좀 봤더니 증권사도 있고요. 또 가스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닭고기 업체도 있고 또 IT 서비스, 항만 운송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공통점을 찾게 되면 뭐냐? 유통 주식수가 워낙에 적다. 예. 대주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시세 조작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B2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B2 물량이 평균보다도 10배 이상 이들 8개 종목에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누군가가 사전에 모의를 해서 네. 매수 매도자 간 서로 이제 이 주식을 매리정해둔 가격으로 사고 팔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이 불법 매매 행위가 시작됐구나라는 건데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지. 네. 이게 3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라산 등반하는 줄 알았어요. 밑에서 우상향 하는데 한 번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각선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나도 지금 사면 누군가는 나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테지 하는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겁니다. 예.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매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패닉셀, 무조건 팔고 보자라고 해서 4일 연속 하한가인데요. 네. 한국거래소가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를 조금 완화했어요. 그동안은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15%였는데 30%로 완화하고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검찰과 금융당국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나왔지만 처음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공매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이거 반대 매매, 청산 매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각에서 나왔던 게 CFD, 이 이른바 차액 결제 거래 이게 배경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어려워요. 네. C가 컨트랙, 계약 글자고요. 컨트랙 for 그다음에 이 F는 이제 D죠. D는 디퍼런스예요. 네. 그러니까 차액 결제 계좌입니다. 차액 결제 계좌라는 게 뭐냐? 주식 투자자가 젊은 투자자만 할 수 있고요. 고액 자산가만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못하고. 못합니다. 네. 이제 주식을 가지지 않고 호가로서 거래 가능한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장점이 뭐냐? 이거는 양도세도 세금도 피할 수 있고 내가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증권사 계약을 했지만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 결제하기 때문에 당일 결제하기 때문에 나는 양도세도 내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증거금 40%만 남겨놓으면 100%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만 원 정도 증거금을 내면 10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3만 원이 됐어요. 그 3만 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4만 원 투자했는데 3만 원이 생기니까 하루에 이제 이 수익률이 75%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0%이지만 이 차익 결제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2배 이상의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 이게 지금 자격 요건이야.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 CFD라는 계좌 가지면 안 돼?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건을 좀 완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이 5억 원 이상. 예. 이런 분들한테 계좌를 터주는데 이게 앞서서 제가 주식을 사지 않고 증권사가 빌려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매매는 누가 한 걸로 나오느냐? 증권사가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SG증권이 계속 타겟이 되는데 이렇게 아마 투자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 익명성 때문에 아마 이런 주식 투자 세력, 사기 세력이 어떤 타겟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작전 세력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컨설팅 업체가 시세를 좀 조정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정 거래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게 CFD도 있지만 통정 거래, 즉 좀 안에서 잘 돌아간다 이런 의미 같긴 한데 맞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통정 거래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전에 매수자 간 매도자 간 가격을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는 일정 기간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네. 이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런 모의를 어디서 하느냐? 가장 보안이 좋다는 텔레그램 방에서 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직접 매매하기보다는 일임을 해요. 나 돈만 맡길 테니 네. 알아서 굴려줘.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한테는 가능한데 네. 미등록은 불법입니다. 미등록 유사 투자자문한테 돈을 맡겼더니 그들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등록이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예. 노트북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나서 원격으로 투자자 자신한테 대신해서 주식을 매도해 주는 거예요. 신분증이며 이런 걸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가수 임창정 씨가 나도 여기에 30억 투자했는데 60억은 손해 봤다라고 한 게 바로 일임 매매예요. 일임 매매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뭐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제보에 따르면 통장 잔고에 한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 있고 네. 아마 이걸 통해서 7천억까지 수익 난 반도 봤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굉장히 고액의 자산가들, 의사나 연예인, 정재계 인사들이 이제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통정거래는 엄연히 불법이고요. 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이나 시장 이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불법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다 대리로 불법적으로 내가 얼마에 팔 테니 넌 얼마에 사 이러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 거래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와야 이것도 통정 거래가 계속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또 다단계 방식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강남에 이제 미등록 투자 자문사를 모여놓고 네. 일단 전주를 모아야 하잖아요. 원금이 있어야지 레버리지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 자문사가 운영하는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씨를 통해서 부자들한테 아름아름 연예인이라든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홍실 씨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갑자기 골프 강사가 이런 종목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골프 강사가 주식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저런 권유를 하지?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유를 하게 되면 데려온 사람만큼 수수료를 줬다는 거예요. 네. 수수료를 주면서 모아놓고 거기는 최소 투자 금액을 3억 원. 3억 원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수천억 원을 끌어모으고 난 다음에 이걸 또 레버리지 증거금을 통해서 매일 이제 굴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금융당국의 추정으로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했던 것이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아름아름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이 제보가 들어가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계속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들이 급하게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비롯된 이제 주가 폭락 사태 때문에 이들도 피해지만 그 그래프를 보고서 들어간 비투내서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이어서 아마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그동안의 주가 조작이라는 건 굉장히 주가 등락폭이 커요. 맞아요. 하루에 상한가 치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 의심스럽게 들여다봤는데 네. 여긴 치밀하게 했어요. 하루에 주가 상승폭을 0.5%에서 1% 점점 신압으로 몰랐기 때문에 거래소하고 코스닥 전 종목 합치면 3천 종목 가까이 되는데 그걸 금융당국이 다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0.1%씩 오르는 종목은 수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네. 3년 동안 주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10배 넘게 오른 종목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주가 조작 일당들이 이제 이 수익을 낸 것을 홍보하면서 이제 다단계식으로 이제 투자자 쩐주를 모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안을 그림을 일단 그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자기는 통정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한 증권사 사장은 또 큰 차익을 받고 주식을 또 팔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제 진실 공방으로 또 치닫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H투자 컨설팅 업체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 200여 개를 압수했기 때문에 네. 포렌식을 하면 통정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나옵니다. 이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나도 피해를 봤다. 네. 오히려 이제 이 다우 이제 이 회장의 경우에는 이득을 봤다. 예. 야, 이 거래에서 이득 본 사람이 범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내리는 걸 예측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알아차렸잖아요. 네. 새로운 기술 얼마에 팔고 나오면서 그 나머지는 다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김익래 다음키움증권 회장이 이 주가 폭락 직전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지분을 매각합니다. 무려 605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장외에서 140만 주를 팔았어요. 판매 단가가 평균 4만 3천 원이에요. 네. 근데 바로 이틀 후부터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칩니다. 네. 그랬더니 증권업계에서 야, 저 정도면 이게 주가 조작 세력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금융당국이 전 증권사 수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네. 35명이 모였는데 자리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장이 대신 참석을 했는데 뭐라고 지금 이 회사 측에서는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느냐? 네. 아니다, 우연이다. 김 회장이 이번 지분 매각과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고 지금 2021년부터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 납부 차원에서 이제 매각한 것인지 우연히 동시에 이뤄진 것이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파장이 만약 조사 결과에 따라 네. 상당히 파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김 회장이 설립한 이 다우키움그룹이 다우데이터와 키움증권뿐 아니라 7개 상장사, 93개 비상장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처음에 8개 종목에서 점점점 줄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한가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거의 뭐 8조 원 정도 맞습니다. 총액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그 자정작용이 없고 시장의 생명은 신용이거든요. 네. 신용인데 이렇게 작전 세력이 판을 친다? 그럼 외국인들은 빠져나갑니다. 신용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분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네.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야 저거 지난해부터 그래프가 좋기 때문에 같이 주야 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 평균 비중이 30%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담은 펀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금융당국도 2019년부터 이 전문 투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턱을 낮춰놨거든요. 그럼 문턱을 낮춰놓은 만큼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은 이제 엄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 잡아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후폭풍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이제 시장 자경, 공매도를 좀 부활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MSCI 선진 지수를 편입할까를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의 특성상 이런 주가 조작이 이제 수사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주가 조작해서 수익을 얻는 게 낫다. 네. 라는 이제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아마 이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뭐 임창정 씨 같은 연예인을 통해서 내가 연예인도 투자를 했는데 나도 손해 봤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손해 본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고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소송, 집단 소송을 거는데 소송 걸면 그러면 좀 나중에 피해 보상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 것 같아요. 네. 투자 먼저 답변을 드리면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 주식을 매수해서 손해를 봤다. 이게 손해배상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긴 경우가 많지가 않을 뿐더러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 비용을 꽤 많이 들겠죠. 굉장히 긴 싸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단 증권 관련해서 뭐 합수단, 검경 다 지금 이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주가 조작에 의한 세력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당 징벌하고 부당이익은 환수되는데 그 환수 금액이 어디로?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국고로 회수돼요. 국고로 회수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들은 만약에 이제 이거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주가 조작 세력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긴 싸움이고 이분들은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 빠져나가요. 왜냐? 호화 변호인단을 끌어가지고 방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정에서 이걸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개인 투자분들의 경우에 이런 굉장히 작전 세력 같다라고 이 그래프가 보인다라고 하면 절대 참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과연 이분들 한쪽은 피해자면 손해봤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건 변호사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서도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H 컨설팅의 경우에는 자기는 통정 매매하지 않았고 손해봤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손해봤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손해 여부에 따라서 이제 피해 여부를 가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급락했던 종목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